제41화 백의종군과 명량해전. 1597년 2월 26일 선조는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직에서 파직하였다. 통제사 이순신은 어명을 받으라. 이순신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주상전하의 어명이다. 내가 없더라도 이 나라의 바다를 지켜주길 부탁한다. 예, 장군님. 장군님! 이순신은 3년간 쉬지 않고 전력을 증강시켜왔다. 134척의 함대와 13,200명의 전사, 9,900석의 군량미, 4,000근의 화약이 원균에게 인계되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야? 나라님은 어떻게 이런 처분을 내린단 말입니까? 장군이 없으니 이젠 우린 죽은 목숨입니다. 장군! 3월 4일 이순신은 하옥되었다. 곧바로 문초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문은 가혹하여 1차 고문을 견디기조차 쉽지 않았다. 2차 고문을 당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이순신이 1차 고문을 당하는 동안 수많은 상소가 전국에서 쇄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정승직을 은퇴하고 하양하였던 정탁이 70노구를 이끌고 상경하였다. 전하, 이순신은 하늘이 내린 명장이옵니다.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살려두었다가 선장에서 공을 세워 그 빚을 갚도록 하소서. 통촉하소서. 정탁의 눈물 상소에 선조도 결국 가명을 결정한다. 이순신을 권율 휘하에 두어 백의종군을 명하노라. 4월 1일 이순신이 거의 한 달 만에 추록하였다. 백성들이 몰려들어 이순신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장군, 몸은 어떠신지요? 고맙소. 정말 다행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장군. 4월 11일 이순신의 어머니가 옥에 갇힌 아들을 보러 한양으로 오던 중 작고하셨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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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효자를 두고 어찌 먼저 가셨습니까,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의 초상마저 치를 형편이 못 되었다. 그동안 조선수군은 7,000량 패전으로 괴멸되었다. 8월 3일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함대를 재건하고 수군을 재창건하기 위해 전라도와 남해 일대에서 분투하였다. 이순신의 철로 역정은 다음과도 같다. 칠천량에서 조선수군을 괴멸시킨 왜군들은 거칠 것이 없었다. 야, 좋다. 이순신이 없으니 정말 좋아. 이순신 없는 조사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맞는 말이야. 대장님!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로 복귀했다 하옵니다. 뭐야? 에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순신이 복귀했다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순신에 의해 패전의 고배를 마셨던 사람들이다.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대장님, 천하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제 아무리 이순신이라도 함대와 군인이 있어야 싸울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이순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긴 칠천량에서 원균이 다 말아먹었으니까. 괜히 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 외장들은 모두 딴짓을 하며 선봉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난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선봉에 나서겠습니다. 자네가? 5년 전 당황포 해전에서 친형이 전사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구루지마 미치우사. 일본 수군의 장수로서 명예를 걸고 이순신과 맞서보겠습니다. 좋아. 이번만큼은 우리도 신중에 신중을 더하자고. 이순신의 전술에 논란하지 않기 위해선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 일본이 330척의 배가 이순신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 왜군들은 섬을 하나하나 수색하면서 서서히 항진을 계속하였다. 조센징들 다들 숨어버렸나? 하나도 안 보이네. 좀 더 내려가 보자. 네, 장군. 하늘이 조선을 버리지 않으려 했던가 이순신에게 희소식이 날아왔다. 장군님, 회령포에서 12척의 반옥선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이? 어찌된 일인가? 지난 7월 7천량 해전이 벌어졌을 때 경상우수사 배설이 전함 12척을 이끌고 탈영하여 회령포에 숨겨두고 있었다 하옵니다. 하늘이 조선을 버리지 않았어. 감히 함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초라한 선단이었으나 이순신에게는 이것마저도 천우신조 같았다. 선조는 뒤늦게서야 원균에 대한 상황을 파악했다. 원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에 임명하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러나 며칠 후 이순신은 들으라. 빈손으론 왜군과 싸울 수 없으니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속하여 싸우라. 전하, 소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적이 남의 바다를 통하여 전라도를 점령하고 북상하는 것이옵니다. 전라도는 나라의 근간으로서 이는 외적이 가장 바라는 바이옵니다.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또한 소신이 살아있으니 적이 가벼이 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장군, 우수사 김옥추가 반옥선 한 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고맙게도 우리 수군은 총 13척이 되었군. 그러나 13척으로는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함대와 정면 대결할 수는 없었다. 장군, 13척은 너무나 적은 숫자이옵니다. 전쟁은 꼭 수가 적다고 지는 건 아닐세. 우리에겐 천혜의 지형이 있지 않은가. 8월 20일 이순신은 적의 시야에 쉽게 노출되는 회령포에서 이진으로 함대 이동을 하였다. 8월 28일 다시 장도로 이동하였다. 8월 29일 적의 대함대 진입이 어려운 벽파진으로 다시 이동하였다. 9월 15일 명량해협 서쪽 전라우수영 자리로 이동하였다. 9월 16일 아침 해협 출구 앞에서 일열 함대로 진을 벌렸다. 명량해협, 올돌목이라 불리는 이곳의 목폭은 300여 미터로 적의 함대 척수가 많아도 1, 2열 종대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천혜의 지형이었다. 이순신은 후방엔 수많은 어선을 배치하여 군세를 과시하였다. 한편 왜군의 함대는 정탐선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순신 함대의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이순신은 고작 판옥선 몇 척이 전부라지.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우릴 기다린다고. 가소롭구만. 최후의 발악이죠. 우리 수군 330척을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내뺄 것입니다. 울돌목은 지형뿐만 아니라 물살이 심하여 사격 효율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적의 함대로서는 가장 전투하기 불편하였고 아군으로서는 최후의 방어 길목이었다. 울돌목에 하루 4차례나 들고 나는 빠른 물살은 해협의 절벽에 부딪히며 거품이 일고 물이 용솟음쳐 회오리친다. 또한 회오리치는 소리가 20리 밖까지 들리고 물길은 한길에 이르며 바다가 운다고 하여 명량이라고 불린다. 9월 15일 밤 이순신 진영.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저 바다에 울음이 들리는가? 바로 우리 백성의 통곡이다. 명심하라. 우리는 판옥선 13척이 아니다. 바로 조선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9월 16일 오전 9시 왜군의 함대는 만조를 타고 해협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대형 아닥개선은 후방에 대기, 소형 새끼부대들이 사령선을 호위하며 돌진하여 왔고 이순신 함대는 이순신의 기함을 앞장세워 적을 맞이하였다. 이순신을 잡아라! 필생즉사, 필사즉생.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덫을 올려라. 전군 출정하라. 전진이다! 노를 쳐라! 노를 쳐라!
정작 외적과의 접전이 시작됐을 때 큰 문제가 생겼다. 에? 뭐야? 겨우 한 척으로 우릴 상대한다고 오는 거야? 에헤, 나머지 놈들은 우리의 대함대를 보고 겁을 먹고 도망치려나 봅니다. 닻을 올리고 다른 판옥선들이 뒤로 밀리자 왜군들의 눈에는 마치 도망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배가 뒤로 밀린다! 밀리는 게 당연하지. 만조인데 노를 안 젓고 있잖아. 장군, 이대로 있다간 밀고 내려오는 외놈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듯합니다. 뒤에 밀려있는 군들에게 초요기를 올려 사기를 복돋아라! 못들여 정신 차려! 초요기가 올랐다! 입내니까 노를 저어라! 필생즉사! 필사즉생! 장군, 아군이 다시 접근해 옵니다. 그래! 다시 대열을 지키고 공격 준비를 하라! 어서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되겠다. 배를 돌려 이순신 장군을 도와라. 장군, 아군이 다시 우리를 도우러 옵니다. 다시 대열을 지키고 공격 준비를 하라! 장군, 죄송합니다. 장군, 저희가 왔습니다! 놈들의 배는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한두 척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 좌우에서 포탄을 발사하여 부시면 된다. 이때다! 발포하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수로가 좁아서 일렬로 진입하다 보니 놈들이 기다렸다 공격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배를 돌려 나와라! 배를 돌려라! 아이, 배가 왜 이래? 아이, 물살이 거세서 배가 멋대로 움직입니다. 야! 똑바로 운전 못해! 아이, 물살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2시가 지났다. 울돌목의 몰살이 간조로 바뀌어 잔잔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다.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다. 전열이 흐트러져 우왕좌왕하는 외놈들이다. 전원 공격하라! 접근했으면 화살로 공격하라! 오후 3시경 130척의 공격 선대 중 31척의 적함선이 격침되었다. 장군,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후퇴하라! 대기하고 있던 함대 200여 척도 모두 함께 물러가고 말았다. 경의 원소를 갚겠다고 선봉을 자처했던 구르시마 미치우사는 전사하였고 종사령관 도도 다카도라도 부상을 입은 채 도주하였다. 조선 수군의 패전을 보고 오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모리 다카마사도 물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하다 간신히 살아남았다. 조선 수군은 전사 2명, 부상 3명, 피해는 경미했다. 일본 수군은 전선 31척이 침몰되고 그 안에 있던 일본 수군들이 수장되었으며 도도 다카도라 휘하의 병사 절반이 전사했다. 세계해전 사상 가장 극적인 드라마는 조선 수군의 빛나는 승리로 끝을 맺었다.